스노우보드를 타보셨던 분들이 만약에 서핑을 처음 배워보신다면 오히려 더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빵!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모닝비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파머스 키친을 맡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이원택이라고 하고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리얼 매거진이라는 거를 레트로 게임 앤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 있으면 매일 탔던 이승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서프의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서프 양양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서핑, 겨울에도 서핑을 하고 있는 서퍼입니다. 스노보드는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되고 92년도에 입문을 했고 21년? 22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20년이 넘게 탔고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 웨이크보드 이래서 보드라고 부르는 운동들은 대부분 좀 그래도 최소 10년 이상 되는 해온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라이딩, 카빙, 슬라이딩 턴, 모글, 파크 이런 거 다 올라운드로 즐기고 있고요. 서핑은 그것보다 딱 20년 뒤에 시작을 해서 2011년에 시작했지만 7년 정도 퍼포먼스 숏보드를 지향하지만 누구나 초보들이 그랬듯이 퍼포먼스는 없고 그냥 숏보드를 타고 있어요. 핫파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프 스타일, 기커 종류를 했고요. 프리스타일을 했었죠. 국가대표는 한 10여 년 정도 했었고 이번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MBC 해설위원으로 서핑은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요. 숏보드 타고 있어요. 한창 탈 때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고 프리스타일 안에서도 저는 파크라고 하는 점프를 뛰고 점프대를 타고 지빙이라고 해서 샌박대기 같은 것들을 타고 스키장이 아닌 곳, 산에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백컨트리. 서핑은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10년은 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보면 되고 한참 스노보드 대회가 없을 때 하프파이프랑 슬로프 스타일에 대해서 루비배 스노보드 배를 한번 여러 개최한 적이 있어요. 3회 동안 프리스타일을 즐겨 탔고요. 파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서핑은 2007년도에 부산 송도에서 서핑 입문을 했고 숏보드를 주로 타고 있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에서 스노우보드와 스키 종목의 해설을 맡기까지 했었죠. 하프파이프랑 빅에어 쪽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중에 하프파이프가 제가 제일 편하게 타는 종목이고요. 6피트 이하의 숏보드를 타고 있고 롱보드는 아주 간혹 타기는 하는데 주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서핑 대회에서도 역시 해설을 제가 진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스노우보드와 서핑의 차이점이요. 뭐가 있지? 많죠. 그 스노보드는 슬로프를 내려오는 거고 서핑은 이제 파도 면을 내려오는 건 같다고 보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발이 묶여있고 안 묶여있고 일단 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이 만들어내는 걸 이제 타는 거고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스노우보드는 원할 때 언제든 가서 탈 수 있어요. 눈이 있으면. 서핑은 기다려야 합니다. 서핑은 우리가 활주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패드를 이용을 해서 파도가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라이딩을 한다는 느낌? 이게 가장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노보드는 그래도 뭔가 좀 의지를 갖고 연습을 하면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도 실력이 좀 늘거든요. 서핑은 스노보드로 치면은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바인딩 채우는 것만 배우는 느낌?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를 뭐 2년 동안 배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노우보드를 좀 잘 타면 서핑을 좀 전혀 틀리다고 봐요. 전혀. 네. 서핑이 더 어려워요, 사실.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은 하지만 기술 익히는 거는 더 쉽죠. 서핑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고 그 자연에 맞춰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아무래도 밸런스 운동이다 보니까 밸런스를 잡는 거 그거 있는데 도움은 정말 요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노보드를 타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도 또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서핑은 일단 뭐 발에도 안 붙어 있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바닥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연습할 시간이나 이런 여건 같은 것도 되게 어렵고 장비도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분명히 스노우보드가 도움이 될 만한 실력이 되려면 그것까지 또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될 텐데 처음 배우실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는 이런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사이드웨이 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다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스노보드는 옆으로 가는 라이딩을 정말 오랜 시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딩 감 자체를 즐기는 데는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지만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지점까지 도달을 하려면 서핑에 있어서 라이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서핑이 라이딩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거든요. 패들이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산맥 벽이 있고 거기에 뭐 조류도 읽어야 하고 파도의 타이밍도 알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2년만 타면 고속력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스포츠인데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이거든요. 시선에 따라 모든 운동이 바뀌는데 이 시선을 스노보드를 타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방향 전환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스노보드도 무릎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서핑도 마찬가지로 무릎의 컴프레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골반과 허리, 뭐 상체, 로테이션, 자신감. 내가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 자신감이 원래 되게 중요하거든요, 멘탈이. 그래서 가장 도움이 좀 됐고 서핑 처음 배우러 간 날 뭐 예상하신 것처럼 호되게 당하고 왔죠. 되게 쉬울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스노우보드를 탔던 스킬이 서핑에 도움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와요. 당장 입문을 하는 단계에서는 레귤러냐 구피냐가 결정되어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테이크오프를 배우고 나서 이 레일 투 레일로 속도를 내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보드 위에서 회전을 해야 하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깨나 이런 동작들이 익혀야 할 때는 스노우보드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서핑 하시다가 스노보드 타면 왜 이렇게 이거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네라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모르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스노보드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밸런스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밸런스. 사람 자신에 대한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딱히 뭐 잘 탄다 못 탄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틀리기 때문에 타는 방법이나 서핑이 스노우보드에 제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서퍼 고성용 서퍼를 스키장에 데리고 갔어요.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 친구니까 눈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완전 기초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잘 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하프파이프도 가보고 또 막 상급차 슬로프도 내려오고 해봤는데 확실히 그 친구도 다른 운동을 이제 서핑이라는 운동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해서 그런 건지 서핑으로 넘어왔을 때 좋은 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 개인이 운동신경이 뛰어나서인지 아니면 서핑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영향을 끼쳐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시선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이해도가 빠르니까 저는 스노보드가 서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핑이 스노보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별로 도움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막상 타는 건 패들이라고 하는 거는 스노우보드에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라이딩을 함에 있어서는 스노우보드에 도움을 줄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라이프잖아요. 그 삶하고 같이 이제 물론 뭐 스노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서핑도 즐기고 쉬는 시간에 또 일도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게. 지금도 많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동생들, 형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많이 오고 있어요. 꼭 또 나머지 사람들도 빨리 와요. 당연히 추천합니다. 당연히 추천하고 그 주변에 대부분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게 될 거고요. 어깨 부상 때문에 서핑을 못할 것이다 또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핑은 이 어깨를 무리하게 회전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깨 근육을 키우고 어깨를 튼튼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어깨가 빠지는 과한 동작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누워서 빠질 때, 몸에 힘이 빠질 때 그때 어깨가 빠지는 그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수영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해둬서 물에 빠지는 과정들을 조금 더 뭐랄까 익숙해지고 나면 어깨 부상과는 상관없이 서핑을 많이 그러니까 즐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스노우보드도 여전히 즐기고 있고 스노우보드도 여전히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핑도 즐기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만큼 혹은 그 이상 혹은 비슷한 만큼 엄청난 재미와 희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스노보드에 계신 분이나 서핑에 계신 분이나 뭐 스케이트보드에 계신 분이나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만 우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언젠간 오시겠죠?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섣불리 시작하지 마세요. 그 스노보드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만 서핑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그냥 라이프 자체를 바꿔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